교수님은 수능 시험 볼 때 우황청심원 드셨어요? 어머니가 가방에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인생의 가장 떨리는 순간을 함께하는 약, 우황청심원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길래 딱딱하게 긴장한 몸을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진단이 원기를 든든하게 해주는 태양 같은 약이라면 우황청심원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달을 닮은 약입니다. 공진단에는 사향이 있다면 우황청심원에는 우황이 있습니다. 소 담낭에 생긴 결석 말린 것을 우황이라고 하는데요. 우황이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화를 내려줍니다. 청심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약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공진단에는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4가지를 기본으로 다른 약재가 첨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네. 한약에 들어가는 재료의 가지수는 처방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4개에서 한 10개까지 정도가 기본적입니다. 15가지 한약재만 넘어가도 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황청심원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무려 30가지가 넘는 한약재가 들어갑니다. 30가지가 넘는 한약재가 들어간다고요? 네. 대방 중에 대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구성은 살짝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의 기준으로는 우황, 산약, 감초, 인삼, 포항, 신곡, 대두왕건, 육계, 악교, 백작약, 민문도, 당귀, 방풍, 백출, 시고, 귤경, 해님, 백봉령, 천국, 영양각, 웅뇌, 사양, 백령, 백자일, 산종일, 석청포, 건강, 해조, 복밀, 황금 등의 약재가 들어갑니다. 이거 다 외우실 수 있나요? 이야, 이렇게 많은 한약재가 한 알에 들어가다니 경이롭네요. 우황청심원이라는 게 있고 우황청심환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이 우황청심원과 우황청심환은 차이가 있나요? 우황청심원과 우황청심원은 사실 조금 다른 약입니다. 청심환은 중의약 처방을 따르고요. 청심원은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한 글자 차이이지만 들어가는 약재의 종류와 양도 조금씩 다릅니다. 청심환에는 청심원에 들어가는 약재보다 더 적은 가지수의 약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황청심원이 조선시대의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도 인기가 높은 걸 생각하면 과거에는 굉장했겠는데요? 네, 조선원조실록에 따르면요. 우황청심원은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신하에게 선물하던 약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을 다룬 김매순의 열왕세시기에는 중국 사신들이 우황청심원을 얻으려고 싸웠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서 원래 가격의 3,000배 넘게도 거래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우황청심환이 있는데도 우리 K-메디인 우황청심원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겠네요. 중국 관광을 가서도 우황청심환을 사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황청심원으로도 충분하겠어요. 충분합니다. 우황청심원이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우황청심원은 자율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7년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는 우황청심원으로 인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황청심원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용법에 대한 결과도 있나요? 우황청심원을 복용 1시간 후에는 교감신경을 유의하게 낮췄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다만 복용 2시간 뒤에는 대조군과 크게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심혈관계 질환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황청심원은 혈관 확장, 혈압 강화, 이뇨, 항경련 작용도 있고요. 진통, 뇌 손상 보호, 심장 수축력과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황청심원으로 안정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최적의 타이밍은 1시간 전입니다. 효과는 복용 시점부터 30분쯤에 최고조에 달하고요. 서서히 효과가 옅어집니다. 우황청심원은 향이 또 강한 편인데요. 우황의 청량감 있는 향이 머리를 맑게 하고 진정작용을 돕기 때문에 바로 꿀꺽 삼키지 말고 꼭꼭 씹으시면서 향을 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황청심원을 먹을까 고민될 때 중요한 순간 졸릴까봐 못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졸음이 올 것 같다고 걱정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약효가 강할 경우에는 무기력하고 좀 나른한 증상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우황청심원을 한 3, 4일 전에 미리 복용해서 테스트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황청심원은 제형에 따라 다를까요? 시중에는 좀 액상도 많이는 있죠. 일반적으로 액상은 환보다는 성분 함량이 좀 적은 편이라서 효과가 약하실 겁니다. 물론 어떻게 제조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황은 또 소의 담낭에서 생긴 결석을 추출하는 것이라서 사향만큼 또 구하기가 어렵고 고가고요. 함량을 높여서 제품으로 개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액상으로 섭취할 때는 좀 더 흡수가 잘 될 것 같은데 좀 필요한 시점에 좀 더 가깝게 복용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액상은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한 30분 전에 복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제제는 1시간, 액상은 30분. 혈압이 너무 낮거나 빈혈,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우황청심원을 먹고 긴장이 너무 풀려지면서 처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복용하는 1회 복용량의 절반만 미리 먹어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소에 괜찮다가도 중요한 일을 앞두면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열이 확 오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시민성 발열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황청심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황청심원을 유아나 어린이도 복용할 수 있나요? 네, 종종 에너지 발산이 너무 큰 아기들에게 우황청심원을 먹여보고 싶다는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5세 미만에서는 소화기 성숙이 덜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 여부를 그 한의사가 직접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감기에 걸렸을 때 경련이 있었다거나 정신을 잃는 열성 경련을 앓았었다면 신체의 발열 조절이 어려운 상태일 수 있으니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에 체격과 성장 정도를 가늠해서 알맞은 용량을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단이 우리 몸의 기운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되찾게 해준다면 우황청심원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해준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 한기와 열기, 음양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